입장을 밝혔었죠.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것을 인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인지를 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본인이 장관직과 그리고 정치적 생명을 보였다. 정치인의 약속을 기자 여러분과 저는 동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6일에 국감장에서 관련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상임위장에 와서 저희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민들께 제대로 해명을 하고 잘못된 건 고치고 사과할 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뭐 종편에 며칠 전 출연을 하셔서 10월 6일 제가 국감장에서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짧은 답변 속에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이 나오기에 이에 대해서 경고를 좀 드리고 우리 장관님의 지금 해외 출장이 중요하겠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10월 6일 국감 때 제가 했던 질의에 대해서 그때 질문은 이 땅을 포함해가지고 양평군에 있는 여러 가지 땅을 놓고 이게 산지인지 뭔가로 성질 경쟁이 됐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7천여 평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불법이니 아니냐고 지적을 하니까 내가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확인해본 결과 불법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답변을 받은 바가 없고요. 그리고 장관이 확인을 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전에 본인이 이 사실을 인지한 걸 6월 29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답변에서는 그 지역의 땅을 확인했다. 이것도 무슨 배변입니까? 즉 원희룡 장관 말만 그대로 본다면 인지를 했다는 얘기죠. 확인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은 그 땅이랑 고속도로랑 뭐 노선이 연결되는지 또 뭐 이 종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죠. 본인이 주장을 한 바는 그곳에 김건희 여사 땅이 일가의 땅이 있는 것을 인지를 했다면은 자기 정치 생명 걸겠다고 하는데 자꾸 변명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희룡 장관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정치적 생명까지 걸면서 약속했던 바는 국민께 지키시길 바라고요. 종편이나 다른 본인이 유리한 매체에 가서 자꾸 본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상임위장에 오셔서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실 것을 요구드리고 또 하나 약속을 과연 지키실 건지 장관직 그리고 정책 생명 본인이 밝혀진 바가 있는 대로 명확하게 책임지십시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부께서 우리 공동에서 새로운 소식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리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대통령 부부 일가의 토지들을 저희들이 계속 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제보에 의하면 강상면 대통령이 242번과 244번지에 우리 그 김건희 여사 부친의 형제로 추정되는 분의 필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권자가 최우선시로 됐다는 겁니다. 제가 양평 공지구 관련해서 지난번 대선 때 이슈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도 전형적인 똑같은 수법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왜 그 양평 공지구에 드러났던 인물들이 여기에 똑같이 드러날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법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희룡 장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설명은 일체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은 당연히 그런 의혹을 그리고 국민들의 의심을 대신해서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포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를 보면서 최대관 여기양성 지역위원장께서 국힘 쪽에서 확실히 사실관계를 보도하면서 국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한 것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그 전제로 강화면이든 그 부분이든 IC를 설치해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유재환 지역위원장 최대관입니다. 예, 지금 이 지도는 제가 아침에 부동산에 가서 하나 떼왔습니다. 어제 이제 전화가 와서 양평에 부동산에 한번 가봐라. 거기 어떤 지도가 걸려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 가보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여기 보시면 당일 제10호부터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양서면에 와서 종점으로 되어 있는 이 지도가 부동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거셨냐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부동산을 한 지가 6년인데 자기는 쭉 걸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 양평, 송파 양평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고 양서면 이외에 어떠한 대안도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양평 주민들이, 서울 주민들이 양평에 이사를 와서 집을 구하고 지금까지 이사를 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이 노선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강화면입니다. 강화면이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은 서울 중구의 4배입니다. 강화면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큰 강화면하고 이 고속도로하고 이게 강화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동면을 지나는데 아주 인접했습니다. 그래서 강화 주민들이 우리도 좀 타게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탈 방법을 여기 정확히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IC 나들목을 만들어서 우리도 타게 하자. 이게 우리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조선일보나 여타 신문에서 얘기했던 그 당정 협의를 하면서 무슨 노선 변경을 얘기를 하고 종점 변경을 얘기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 수렴 차원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니 우리 강화도 좀 타게 해달라고 해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강화면 구간 IC 설치. 예,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강화면 구간 IC 설치. 요 한 줄이 답니다. 이 한 줄을 저희가 이제 군수님께 전달하고, 저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가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강화면이 아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하고 아주 가까운데 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좋다. 그거를 저희가 해보자고 해서 이 건의안을 만듭니다. 이 건의를 저분한테. 예, 이 건의를 저분한테. 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우리 그럼 조연표를 조금 예, 제가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요 안을 만들어서 우리 계신 정동윤 전 군수님께 전달을 했더니 군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겁니다. 군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지나오는 과정에 광주시와 강화면 경계 지점을 통과하는데요. 그 마지막 지점에 강화면 주민들이 기존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IC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 지역을 인접해서 가기까지 IC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그 당시에 해준 것을 최재관 지역위원장님이 제게 건의를 해서 어떻든 설계가 진행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예비 타당성이 이제 통과되고 타당성 조사 및 설계 단계에서 IC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주셨고 추진 시 문제점은 지역 여건 및 총사업비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RC 설치가 어려울 걸로 예상된다. 예, 그런 부분을 답변을 주셔가지고 실제 주민들 의견은 그렇지만 여타 공공사업들은 주민들의 편의성 또 경제성 주민들이 요구하면 굳이 국비를 들이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장담을 해서 RC를 설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양평군에도 제가 군수 시절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보고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보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단계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여기까지고 정점 변경이나 노선 변경이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해봤고 상상도 안 해봤던 일을 지금 마치 우리가 2년 전에 한 것처럼 지금 기사를 쓰고 있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응답을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여권에서는 지금 좀 변경된 동선이 IC가 아니고 JC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변 집가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평 분들이라면 정말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서울 분들이나 모르는 분들이면은 통할지 몰라도 그 JCT라고 연결되는 분기점,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분기점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는 그 분기점에 IC가 없죠. 그런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 만나는 거기 이 접점하고 500m 떨어진 곳에 IC가 이미 있습니다. 남양평 IC가. 세상에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지도 보고 설명해. 지도 보고 설명 간단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있죠. 중부 내륙 고속도로 쭉 있는데 북여주 남양평 IC 남양평 IC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정중님. 네. 요게 잘못 나왔습니다. 남양주 IC라고 되어 있는데 요 위치가 남양평 IC입니다. 요 지도가 잘못됐는데 남양평 IC 여기 쪽으로 지금 이게 일로 가던 게 일로 내려온 겁니다. 일로 내려와서 남양평 IC 옆으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 부부 땅하고 이 분기점하고 500m, 이 분기점하고 IC까지 500m. 그래서 대통령 부부 땅과 IC까지는 1km. 세상에 이것을 보고도 고속도로에서 1km, 500m가 없어서 내리는 곳이 없어서 먼지만 나오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엉터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가 생기면요 거기에 따른 연결도로가 생깁니다. 지방도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면 집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아까 강대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평리 땅이요. 예. 대선 때도 한번 말씀을 당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지역이랑 여기 변경되는 노선이랑 좀 근접한 지역이죠. 예, 저희가 한 1.5km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 일가 저희들 당연히 처가도 대통령 일가죠. 처가 땅을 저는 양평 일대 다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차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근저당권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 설정은 최은순의 전형적인 기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ESIN 포함해서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밝혀야 됩니까?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 밝혀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 이 자리에 이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당연히 설명하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도 설명해야 됩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다. 원안 추진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원희룡 장관이 정말 양평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누차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두물머리 교통체증 해소라는 원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양평 국민의 수건 사업인 IC 설치를 동시에 요구했을 뿐입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IC 설치를 우리 지역위원장과 군수께서 건의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원래 목적인 두물머리 교통체증 완화는 다 누락식이고 사상식인 채로 IC 설치라는 그 맹금과 빌미만을 강조해서 양상면을 종점으로 해서 뭔가 특혜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왜 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로 대응하느냐, 그렇게 대형 사고를 쳐놓고 왜 양평 국민들에게 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야당 탓으로 돌리려 하는지, 이것은 정말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원장관은 바로 사업 백지화를 전면 처리하고 원래 원안대로의 추진을 전제로 하면서 양평 국민의 수건 사업인 IC 설치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존경하는 우리 맹성규 의원님이 국토부 차관을 지내셨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기 과정도 다 행정 절차, 행정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업이 철회되는 것도 행정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느 날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민주정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독재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저는 사업 철회라는 입장보다는 일종의 사업 유보로 부르게 만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다른 의원들하고 위원들 말씀 주셨는데 2008년부터 15년 동안 양평 국민의 수건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기자분들도 한번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게, 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양서면으로 가는 노선이 예타를 통과했을까? 당연히 경제성이 가장 높고 여러 가지 변수가 다 고려돼서 그 노선이 통과됐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변경을 하려면 그 통과된 합리성이나 그 논거, 근거를 뛰어넘는, 아니면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자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아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더 질문 또 주시면.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그 원안대로 추진하면서 IC 설치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안이라는 건 처음에 그다음에 IC 없는 양성을 존중을 하는 거를 뜻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IC 설치는 추진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두물머리 교통체증 완화에 대한 요구도 충족시키면서도 양평 국민들의 IC 설치 요구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와 유사한 노선을요, 양평군에서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대안 1, 2, 3으로. 그런데 일안이 그 양서면으로 가는데 IC가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 2, 3안 중에 그 일안이 양서면에 IC를 설치하는 안으로 양평군이 건의를 올렸고, 저희는 그대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면 앞으로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